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좋아할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는 쌌죠. 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오늘 해볼 영화는 그린라이트 되겠습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마 가자. 참. 에? 너무 재밌게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 영화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재밌게 보신 분, 재밌게 보셨다면 엄청 재밌게 보신 분, 재미없게 보셨다면 너무 재미없게 본 분, 이렇게 두 파로 갈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희 부부도 갈렸습니다. 저는 되게 재밌게 본 사람이고 잘 모르겠다. 예, 저는 너무나 영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창피하다. 아니, 창피한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 자존심에 약간 스크래치가 났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그 웬만하면 해석이 가능한 분이시거든요. 제가 오늘 좀 해소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이 영화는 가웨인경과 녹색기사라는 원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제가 앞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시가 원작입니다. 시로 만들어진 걸 J.R.R. 톨킨이 반지의 제왕 만드신 분, 이것을 현대어로 해석을 했죠. 그것을 다시 이 영화로 재해석한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워낙 대작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재밌을 거라는 소문도 업계에 파다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난리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유명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도 그런 게 이게 아서왕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서왕에 충성스러운 가웨인경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보는 포인트는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로는 이 시대 2021년에 엄청나게 옛날에 만들었던 이 역사 이야기가 지금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일 것인가가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자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자료를 찾아봤죠. 그랬더니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기도 했어요. 가웨인경이 녹색기사의 목을 자르는데 그 녹색기사가 죽지 않고 살아나서 1년 뒤에 나를 찾아와라. 내가 너의 목을 베어줄 테니. 근데 그 기사는 그 곳을 쫄래쫄래 다시 가요. 1년 뒤에 가서 목을 내어주죠. 그래서 살아남은 이야기가 도대체 21세기 아니 2021년도에 뭐가 이렇게 맞닿아 있어서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 그래서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 모험담과 이 판타지가 얼마만큼 만족을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 판타지와 비주얼적인 면, 이것은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재미없게 보신 분은 있어도 저평가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멋스럽게 안 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간지가 난다. 최근에 한국 영화들을 제가 되게 많이 봤잖아요. 한국 영화를 보면서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연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연출이 정말 한 끗 차이거든요. 어떤 대화씬을 만들더라도 그 대화씬을 어떻게 찍느냐, 그것을 넘어서는 연출을 보여줄 때 저는 비로소 이 영화의 어떤 멋스러움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한계를 넘는 것이 이번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장면에 멋이 들어가 있다. 예를 들 수 있는 컷이 하나가 있죠. 가웨인경이 도적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도를 맡게 되는데 묶여 있습니다. 그때 카메라가 그 가웨인경을 비추다가 한 바퀴 돌죠. 360도가 돌면서 360도 돌면서 해골로 된 가웨인을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왔을 때는 가웨인경이 다시 보여주잖아요. 컷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대사로서 처리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카메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을 그 컷으로 보여주고 있죠. 말 나온 김에 그 부분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모르겠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과거의 이야기가 대체 지금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가 도대체 뭐지? 가웨인경은 정말 충직한 부하이기도 했고 최고의 기사이기도 했어요. 원탁의 기사 중에 한 명이죠. 그쵸. 아서왕의 원탁의 기사 중에 한 명인데 그 중에서도 1티어 최상위급 2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가웨인경이에요. 가웨인경한테서 들려오는 이제 무용담, 그 중에 하나가 가웨인과 녹색 기사였는데, 가웨인과 녹색 기사의 이야기를 보면은 대단한 기사가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자신의 어떤
용맹함을 보여주고 결국에는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가웨인을 찌질이로 만든 거예요. 완전 찌질이로 만들어서 전 좀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이 영화를 다 이해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원작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그렇죠. 원작에 대한 이야기를 몰랐기 때문에 저는 모를 수 있다고 충분히 느껴요. 이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을 되게 설득하는 영화가 이 영화가 아닌가. 가웨인경이 그 상황에서 자신을 놓았으면, 자연에 맞서지 않고 수긍했으면 아마 해골이 되었을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컷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떠나고 싶지도 않았던 이 모험을 강도를 맞아서 이렇게 초장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난 죽어나가는구나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됐겠지. 여기서 나오는 그 찌질이는 우리 지금 2021년에 어떤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냐면, 시추님이 자주 말하는 히키코모리 나 같은 사람, 그러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거나 취업을 못했다거나 실패를 많이 맛봤다거나 그런 젊은이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이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무용담 하나 없이 얘기하는 건 아니야. 너가 거기선 어울릴 수 없어. 아직은. 아직은.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좀 호기롭게 나서서 녹색 기사의 목을 뱉는데, 이것은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뵌 건데 자신을 넘어서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시작하자마자 고난을 만난 거예요. 손발이 묶인 거야. 그것을 보여주는 컷이 저는 그 컷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네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요. 대사에서 5가지 정도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강도도 만나고 귀신도 만나죠. 거인들도 만나고, 그리고 유혹하는 매혹적인 여성도 만나고, 결과적으로 자기와 같이 가는 동행자라고 생각했던 친구, 이 5가지 고난을 이기는 과정이 이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5가지의 모든 욕망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무기력함, 욕정, 이기심, 그 다음에 배반, 사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원작에서는 이 가웨인이 이것을 이겨내는 과정을 그렸다고 한다면, 근데 그것도 하나의 무용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 근데 사실은 이럴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들은 거를 책으로 쓰는데 고칠 수 있다 했잖아요. 그 내용을 가끔 고친다고 한 게 그거구나. 소름! 결과적으로는 그게 무용담이 될 수 있지만 사실 현실로는 되게 굉장히 찌질하고 고된 과정일 수 있다. 내용은 다를 수도 있다. 원작에서는 그 여자의 매혹적인 유혹의 손길을 뿌리쳐요. 하지만 거기서는 쌌죠. 얼마나 찌질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장면에서 눈을 감아버렸어요. 처음부터 사실 자신은 기사가 될 사람이지만 강도들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하죠. 나는 기사가 아니라고. 그 귀신한테는 자기가 대가를 원하죠. 뭘 해줄 수 있냐. 거인한테는 태워달라고 해놓고서는 그 손길을 무서워했죠. 그 성주한테는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여자한테는 결국 당했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들이 그 영웅담항구는 너무 다른 거예요. 원래는 다 유혹을 뿌리친 사람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유혹을 다 당한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지점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원작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어찌 보면은 더 현실적인 거죠. 너무 현실적인 거죠. 왜냐면 이 무용담은요, 그 시추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저럴 수 있다고? 여자가 저렇게 유혹을 하는데 안 넘어가? 여자분 정말 매혹적이었어요. 여기가 그냥 젖꼭지가 안 나올 뿐이지 다 드러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 라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자가 봐도. 그것도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다시 가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과정들이 지금의 현대인 사람으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가 오히려 더 현실적이죠. 그쵸. 더 자연스럽고. 네. 그래서 저는 전혀 이 얘기가 기사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처음에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잖아요. 이것은 정말 멋진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영화를 진짜 발로 봤나 봐요. 이것이 왕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 멋진 기사의 이야기도 아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는 아서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나는 가웨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원작에 대한 그런 멋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너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래,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도 막 그 여자 품에 있다가 뛰다가 또 넘어지고 그 곳을 보면은 거기서 난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난 좀 깜짝 놀랐어요. 난 이게 뭐지? 귀족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했기 때문에 계속 나다니는 거예요. 일반인들과 자꾸 엮이려고 했고 타락하려고 했고 계속 그랬던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 행동들은 타락적인데 이 비주얼로는 그렇게 타락적인 이미지는 아니어서 예, 조금은 헷갈리긴 했지만 예, 그런 부분들이 계속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고된 행군들을 사실 역경을 헤치면서 갔어야 되는 기사였는데 그렇게 멋스럽지 못했던 거죠. 근데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반전이 나오잖아요. 반전은 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식스센스 이후에 최고의 반전이었어요. 맞아, 진짜. 저 진짜로. 그리고 그 대사 한마디 없이 진행하는 그 과정도 너무 좋았고요. 연기도 좋았고. 연기도 좋았고, 여러분 보셨다고 생각하고 스포일러 할게요. 미래를 보여주는 그 과정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을 속이고 성공하는 것은 결국에는 실패를 맛볼 것이다 라고, 너의 목이 잘려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은유를 또 해버리잖아요. 녹색 기사 앞에서 네가 피했지만, 한 번 피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엔 네 목을 자를 것이다. 결국엔 네 목은 잘린다. 그것이 비유되잖아요. 소름 끼쳤어요. 떳떳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명예직이기도 하고 정직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못 지키다가는 네 목이 잘려나간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다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그 타락하는 과정, 지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 연출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맨 마지막에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가웨인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일맥상통하게 이제 원작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원작을 존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원작의 형태를 유지해서 결과적으로 꼬린 지점은 결국엔 비슷하게 딱 가는 것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마 가자! 원작에서도 중요하게 나왔던 게 죽지 않는 벨트. 그게 되게 중요한 아이템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아이템은 말이 안 되는 아이템이에요. 무슨 벨트 하나 맸다고 사람이 안 죽어? 근데 그것을 믿고 있던 가웨인은 결국에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쨌든 가웨인이 그 벨트를 손에 쥐고 거기다 싸잖아요. 나는 그건 또 무슨 의미일까? 그것도 사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벨트는 결국에는 어머니를 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이 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엄마가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맹모 삼천지교 같은 거거든요. 이 아들의 공부를 위해서 사방팔방 이사를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아들이 너무 찌질하게 살고 있고 이 아들이 자기 밥그릇을 못 챙기고 있으니까 이 엄마가 나서서 크리스마스 게임이라는 것을, 목자르기 게임이라는 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판을 벌려버린 거구나. 판을 벌려버린 엄마가 만든 판인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다 보고 있어요. 그 엄마가 초중반에 가베인의 얼굴을 감싸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후반부에 어떤 할머니가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것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면 벨트에 싸면 안 되지. 이거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같은 건데, 아들은 엄마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엄마를 닮은 사람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 것을 여기에 빗댄 거죠. 그러니까 벨트는 엄마인 거예요. 엄마를 닮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엄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런데 결국에 맨 마지막에 그린나이트가 목을 베기 전에 벨트를 풀죠. 그 컴플렉스에서 벗어난 거예요. 엄마의 곁에서 거기에 속박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어 헤쳐라. 가웨인이 진짜 가웨인이 된 거구나. 그렇죠. 그냥 그 자신 존재 그 자체로 그것을 마주한 거죠. 엄마의 판에 휘둘린 게 아니라. 그러면은 어쨌든 벨트 풀고서는 목을 내주는데 잘했다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너의 목을 베겠다라고 하고 끝나잖아요. 진짜 가웨인이 죽은 거예요? 원작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그때부터 시작이라니까요. 그 그린나이트가 계속 놀리다가 원래는 안 죽일 거였어. 원래는 안 죽일 거였고, 네가 기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한 이야기인 거예요. 시험을 한 거구나. 시험에 들게 한 거죠. 시험에 들게 하는 건지만 영화에서는 그렇게 재미적인 요소로 그렇게 넣은 거죠. 맨 마지막에 아이고 잘했다, 그래서 살려주겠다가 아니라 아이고 잘했다, 이제 너의 목을 베겠다 하면서 재미를 팍 준 다음에 끝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좋아할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화를. 그거를 재미 포인트로 가져간 거예요. 제가 맨 마지막에 그걸 보면서 하! 하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웃으면서 끝났단 말이야.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해소는 많이 됐어요. 해소 많이 되죠. 그거 얘기해주세요. 거인을 만났잖아요. 거인한테 어깨에 태워달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어깨에 타지 않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화면이 뒤집어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이거 먼저 깔고 갈게요. 감독이 원하는 바를 제가 다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쵸.
저는 감독이 아니에요. 감독이 어떤 걸 의도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독은 아 이거 다 의도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넣은 것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영화를 해봤을 때 알잖아요. 감독이 다 의도한 바대로 가는 영화는 거의 없어요. 배우가 휘어잡기도 하고요. 촬영 감독이 휘어잡기도 하고요. 투자자가 또 편집에서 다시 이게 너무 멋이 없어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깔고 갑니다. 일단 제가 해석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이 거인을 만났고 거인에게 태워달라고 요구를 했고 거인에게 당할 뻔했고 그 과정에서 주인공이 쫄았고 여우가 구해줬어요.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죠. 결국엔 태워주지 않고 가웨인이 걸어가요. 그 상황에서 그것도 하나의 유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이 힘드니까 태워달라고 남한테 요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자신 스스로 걸어갔어요. 상대 역이 거인이었단 말이에요. 큰 자연 뒤집어졌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 모든 것의 욕심을 이겨내고 결국에 스스로 걸어갔으니 자이든 타이든 그만큼 성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뒤집어진 것은 거인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부터 거인의 키 그리고 땅에서부터 가웨인의 키를 재면은 당연히 거인이 크죠. 그쵸. 근데 하늘에서부터 재면은 가웨인이 크죠. 가웨인이 크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 문장을 이수근 씨였나? 당신들이 땅에서부터 재면은 키가 크지만 내가 하늘에서부터 재면 내가 더 커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생각을 해서 비유해본 건데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닐까. 저가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서 앞에 깔아놓은 겁니다. 아, 어차피 그냥 느끼기 나름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그 거인이 왜 또 여자일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판이 뭐예요? 어머니 판이란 말이에요. 성장 과정에서 엄마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컸지 않았을까. 그래서 큰 존재가 네. 역할하고. 그런 것들이 다 표현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질문. 질문이 많은데 왜 여우였을까요? 왜 여우였는지는 사실 모르겠고 그림 있잖아요. 네. 그림에 나온 게 실제로 있는 그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좀 헷갈려요. 그 그림에서 여우가 있었죠. 네, 쫓기고 있었죠. 그 실제로 존재하는 그림이 정말 있었다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비유해서 만든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 성주의 그 밑에 직원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지? 누구? 근데 하인이라고 할게요. 그 하인이 가웨인을 모셔오거든요. 원래 이야기에서는. 근데 그 모셔오는 역할을 이 여우로 표현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판타지로 좀 변주한 거죠. 그 그림과 그 하인의 역할을 짬뽕시켜서 만든 캐릭터가 그 캐릭터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귀엽잖아요? 동물이 일단 하나 들어가면 살아 영화가. 얘기한 것처럼 판타지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장치가 아니었나. 근데 목소리가 마지막에 왜요? 저는 여자일 줄 알았거든요. 유럽의 어떤 성의 느낌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패딩턴 볼 때도 처음에 충격적이었거든요. 패딩턴이 말하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어땠지? 아저씨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익숙해지고 저는 패딩턴이 나홀로 집에 이은 최고의 가족 영화라고 생각하는 맞아. 저도 그래요. 영화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여우도 좀 처음엔 좀 거슬리는데 아니 이렇게 궁금증이 많은 영화는 되게 오랜만이죠. 그러니까 재밌다는 뜻인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근데 지금 들었으니까 더 재밌죠. 저는 극장 가서 한 번 더 볼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마 가자. 자, 제 별점 매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셨던 분들, 저요! 20, 30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저요!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분들이 꼭 봐야 되는 바이블 같은 영화랄까? 근데 그 바이블이 촌스럽지 않고 되게 매혹적이고요. 거기다가 블록버스터가 아닌데 블록버스터 같은 미장센을 갖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점에서 4.5점인데요. 오랜만이죠. 아카데미 영화 이후로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엔딩 부분은 거의 만점? 탁 치는. 제가 진짜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표현을 쓸 수밖에 없네요. 진짜 불화를 탁 쳤어요. 그만큼 좋았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요 영상도 있고요. 요 영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봐주시고요. 제 영상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